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신난 것처럼 보입니다. 12월 달 동안 골든크로스를 달성을 하겠다. 한마디로 지지율 역전을 하겠다. 이 소리죠. 그런 거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격차도 많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그런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님 꿈 깨시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골든크로스를 달성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자기가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DJ의 적자라고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이낙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다시 경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성민 전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불거진 논란,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007년도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을 검거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이 구속이 되니까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찾아간 변호사가 바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변호사였던 겁니다. 물론 분명히 사실입니다. 변호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변호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재명이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이재명이 변호를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과 조직 둘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죠. 주목해봐야 되는 건 당시 보도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이재명은 자신이 그 사람들이 조폭 출신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취지로 해명했던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자신이 변호했던 사람이 조직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확정됐던 전과가 있던 상태였고, 심지어 이재명 본인 스스로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가 변호를 했습니다.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이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자기가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나왔고, 재차 기소가 돼서 또다시 자기가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몰랐다 생각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로서 무능력했거나. 인권 변호사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카의 다음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변호했다라는 것인데요. 조카 변호에 대해 가지고 이미 진작에 김부선 씨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죠. 2007년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이재명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김부선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형님 부부가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김부선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객관적인 팩트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부선 씨의 얘기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실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 중에서 자기만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조카 논란인데요. 현재 지금 저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교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가 그렇게 막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가족 내부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점, 그 두 가지 모두 다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조카 논란을 그냥 단순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게 이재명 조카가 저질렀던 일이고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짓, 그
그런 짓을 조카가 했던 것이고 그런 짓을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것이죠. 마치 데이트 폭력이다, 사소한 연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것처럼 격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사소한 연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다 라고 격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변론했었죠. 자신의 조카가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감형을 시도했던 겁니다. 사실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변호를 할 때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정작 저런 식으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과거에 얘기했었습니까? 정작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거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 저거 말고 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변호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야, 내가 있잖아, 그 사건을 맡기가 싫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라 가지고 맡았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끔찍한 사건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정치인이 된 후였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정작 김부선 씨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보여줬던 비정함에 놀랐다는 거죠. 면회라도 가봤냐? 라고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면회 기록이 남아서 훗날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라도 있을까봐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가족을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이재명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김부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유족들도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기가 찬 거예요. 더 유족들이 기가 찬 거는 뭐냐, 저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재명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오늘 언론에 그 피해자분의 유족분이 인터뷰를 하신 게 나왔습니다. 네.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워딩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고 상하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러니까 저런 식으로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까 가족을 잃어가지고 자신의 생계가 엉망진창이 된 유족들에게조차도 저런 식으로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안티소셜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갈등이 있다, 이낙연과 아무리 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권리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당원 게시판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죠. 경선 기간 동안에도 하도 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시 중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 12월 달에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겠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부터 일단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